오늘은 뭘 할 거냐면, 원래 주제는 그라인더 종류. 근데 아쉽게도 저는 그라인더가 한 종류의 종류만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에스프레소건 얘건 희한하게 이게 지금 이걸 새 거로 지난번에 산 것도 예전에 저거 쓰던 것도 다 방식이 같은 애들이라 이건 제가 부연 설명을 하고 추후에 빌려오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체험을 하게 해드릴게요. 이걸 한번 겪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그 계획하고 있는 게 그라인더를 에스프레소 머신용을 하나 더 놓을 거라고 했는데, 제가 더 놓으려고 하는 것도 저는 똑같은 방식 거를 선호해서 아무튼 그건 나중에 빌려와서 체험을 하도록 하고, 먼저 그라인더 종류에 따른 조금 그런 거를 얘기를 해보자면, 이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재료적 특성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계속해서 잡고 들어가지만, 이제는 뭐랄까 기초 바리스타에서 정말 아주 기초적인 거, 명칭, 용어, 그다음에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대강의 흐름들, 커피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어떤 이런 거를 맛배기로 알고, 스팀은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이런 거, 그죠? 한 거면 이제는 심화 과정 들어오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조금 재료적인 이해, 그쵸? 이게 볶음도가 다를 때, 그 다음에 또 커핑과 더불어서 또 이게 대륙별로 산지별로 이런 캐릭터들이 있는 어떤 재료적인 이해, 그리고 그거를 대처하는 방안, 바리스타가 이거를 그거에 맞게 어떻게 잘 추출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더 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재료적인 이해 이런 거를 한 다음에, 원리를 이해를 한 다음에는 이런 이제 조금 약간 장비적인 거에 가요. 장비랑 툴, 도구에 따라서 어떻게 조금 변화되는지. 걔네들은 이제 퍼센테이지가 나중에 뭐랄까 플러스 알파 조금 몇 점 더 가미해주는 이런 느낌이겠죠, 그죠? 큼지막하게 이제 작동 원리라던가 재료 이런 것들이 막 50점, 70점, 80점 이렇게 띄워놓는 거라면, 나중에 정말 세밀한 몇 프로 그런 게 이제 이런 수업이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라인더 종류가 어떤 종류들이 있는 거냐면, 크게 이 칼날을 버라고 합니다. 아마 알이 2개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바리스타들이나 커피하는 사람들이 이제 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라인더. 이게 그 버가 어떤 형식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 버가 뭔 소리라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안에 칼날의 스타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장 보통 많이 쓰는 게 플랫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역시 아까 전에 다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다 플랫이에요. 네, 너 버 플랫 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게 뭐냐면은 날이 좀 넓적하게 이렇게 2개가 있다고 설명을 해야 되나? 이게 밑에 날이 받침이 있고 위에 날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코니컬이 있는데, 사실 브루잉용으로는 코니컬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해요, 요새는. 코니컬 스펠링이 어떻게 되지? 중간에 R이 들어가네.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갈리는 건가? 그쵸. 맷돌? 근데 또 맷돌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부연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이게 코니컬인데, 코니컬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은 원추형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플랫버는 윗날 아랫날이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똑같이 생겼고, 제 생각에 이걸 바꿔 껴도 이상이 없을 거예요. 윗날하고 밑에 날하고. 근데 코니컬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속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겉에 감싸주는 날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연필깎이. 연필깎이가 그런 원리인 건가? 그래서 원두가 여기로 들어가면 갈리는 거지. 여기에 이제 틈 사이로, 그치? 여기에 틈 사이로. 그러니까
플랫은 그냥 이렇게 두 개가 이 높낮이로 이 간격으로 되는 거면은 그죠? 얘는 이렇게 뭐 약간 좀 더 들어가거나 뭐 이런 식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코니컬하고 플랫은 완전히 다릅니다. 날이 큰 날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쵸, 큰 날과 작은 날이 있겠죠. 근데 플랫은 둘 다 똑같다 그랬죠. 네, 둘 다 그냥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건 다 지금 플랫버예요. 플랫버고 코니컬 진짜 되게 많이 쓰고요. 코니컬이 이제 한 5, 6년 정도 전부터 이제 많이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는 정말 커피계에서 플랫버가 거의 독보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특히나 에스프레소에서는 거의 다 이렇게만 씁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브루잉이에요. 브루잉 세계에서는 진짜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냥 칼날 방식도 있거든요. 사실 플랫이 칼날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말 그대로 약간 믹서식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믹서기랑 다른 거는 믹서는 우리가 믹서를 예를 들면 자 믹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이거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안에서만 계속 놀잖아요. 그럼 갈린 게 또 갈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커피 추출에서는 분쇄도의 균일화, 분쇄의 균일화, 균질화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서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퀴즈 한번 낼까요? 분쇄가 균일한 게 왜 중요할까요? 압을 받을 때 균일하게 물이 나와야 돼. 큰 그쵸. 그 말도, 그쵸. 그 말도 맞는 말이지. 그치.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균일하게 떨어지려면은 균일한 사이즈의 커피 입자들이 있어야지 이 떨어지는 속도가 여기랑 여기랑 뭐 다르지 않고. 네. 그러니까, 그쵸. 한 50점 정도 맞는 얘기네요. 더 중요한 게 있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분쇄가 왜 균일해야 될까요? 이 분쇄가 맛이 달라져. 맛이 달라지니까 맛이 어떻게 달라졌지? 분쇄가 막 굵은 거랑 막 얇은 거랑 섞여 있으면 왜 안 좋은 건가요? 균일한 거보다. 분쇄도에 따라서 맛이나 향이 달라져서? 그렇대요. 아니에요? 근데 그 분쇄도에 따라서 맛이나 향이 달라진다. 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거에서 내가 말한 게 그리도 궁금한데. 근데 그거 그 위에 위에 단계가 단계는 뭘까?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할 수 있어. 어떻게 잘 배웠잖아. 분쇄도가 불규칙적이다. 우리 추출 심화 과정을 잘 생각을 해봐. 너무 어렵나 지금? 갑작스러운 질문인가 너무? 근데 이러면서 느는 거예요. 이렇게 커피를 생각을 고심을 하면서 해야 돼. 굵고 작은 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근데 A는 이렇게 균일해. 뭐 하리오 같은 드리퍼라고 합시다, 그죠? 네. 근데 막 이래. 추출 시간이 오래 걸리나? 그게 그거. B는 막 이래. 이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잘 설명을 할까? 예전에 배웠.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뭘까? 내려진 시간. 그럼 여러분들은 둘 중에 뭘 사용하겠어요? 이 그라인더가 있고 이 그라인더가 있어. A를 써요. 그러니까 왜 쓰고 싶죠? 이게 그냥 본능적으로 이걸 쓰고 싶잖아, 그죠? 근데 이유를 균일하게 나올 것 같아서. 일정한 균일하게 나올 것 같아서가 정답이죠. 균일하게 나올 거가 정답인데 우리는 이제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프로페셔널을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고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균일하지 않다를 실전 상황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를 설명을 해야지. 커피 양 일정하게 나오고. 얘도 이렇게 받아졌지만 일정하게 나오게 할 수 있죠. 첫 번째 갈았을 때도 얘도 어쨌든 이렇게 갈릴 거고 그 다음에 또 갈아도 이런 모양으로 갈릴 거잖아.
그러면 내가 똑같은 물만 내리면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 그거는 답이 아니야. 힌트 주시면 안 돼요? 시간 맛이 아니면 힌트는 이게 다야. 내가 진짜 내린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무슨 문제가 있을까? A랑 B랑. 그게 힌트입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이따구로 갈린 거랑 맛이 아니야. 이렇게 갈린 거랑 맛에 당연히 영향이 있죠. 맛에 영향이 있죠. 그걸 더 전문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 뭘까? 논리, 논리적으로? 원리에 육각을 해서. 그리고 아까 전에 이게 궁금한 줄안 보니까.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하나씩. 내가 그거 맞다고 했는데 그거 뭐라고 했지? 50% 산다. 아니 그거 말고 언니가 한 말? 그 전에 한 말. 그거를 더 내가 풀어서 설명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까 맞아. 뭐라고 하고 영상 돌려야 되나? 모르게 분포돼서 나온다는 거. 아 고르게 고르게 추출되지 않으니까. 어. 그렇지. 저렇게 얘기하면은 그렇지. 반만 맞을까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더 더 들어가야 나가야 된다는 거죠. 고르지 않다는 얘기가 뭐예요? 결국 더 들어가 봐. 고르지 않아? 고르지 않아. 뭐가 고르지가 않아. 원두가 고르지 탄맛도 나고 않지. 산미도 강해지고 맛이 맛이 없어지고. 맛이 그래 일정하지 그렇게 않아? 될 거 아니야. 응. 왜 그렇게 되냐고. 그걸 설명을 하라는 얘기야. 원두가 방금 뭐라 그랬어? 탄맛도 나고 쓴맛도 맞아. 나는데 응. 신맛도 나고 막 이런다 그랬잖아. 이거 이제 다 온 거야. 이게 정답이에요. 결과론적인 얘기지. 응. 이렇게 내리면 그러한 커피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제. 왜 이렇게 나오는지 프로바리스타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냥 안 그럼 그냥 장사하는 사람 되는 거야. 죽으면 근데 답은 알고 있네요. 신기하게. 이거 이거 보니까 초반에 배운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비교적 맞아. 정상적으로 맛있게 나오는 반면 얘는 막 쓰고 쉬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뭐냐면 봐봐. 뭘까요? 들으면 되게 저걸 왜 내가 답을 못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뭐냐면 봐봐. 얘는 내가 물을 어떤 임의의 그 조건들을 딱 정해놓고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대로 뭐 분쇄도는 몇, 물 온도 몇, 그 다음에 뭐 3분 30초 아니면 혹은 4분 이렇게 추출을 할 때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뽑는다고 해요. 규칙적으로 그 생각한 게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얘가 예를 들면은 원래 우리가 미디움으로 한다고 하면은 한 1분 정도까지는 신맛이 많이 나오고 그죠? 1분 30초 정도부터 이제 뭐 단맛이나 이런 게 나오다가 한 4분 지나가면 이제 쓴맛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어떻게 했어? 분쇄도가 얇은 애들이 있으니까 들썩났어. 그때 우리 공부했잖아. 추출력을 분쇄도로서 두 분이서도 레시피를 변경을 해봤잖아, 그죠? 예를 들면 에티오피아 커피 같은 경우 약하게 볶은 거는 분쇄를 더 곱게 했던 걸로 내가 기억해. 곱게 하는 이유가 뭐야? 얘 신맛을 빨리 조금 빼려고 날려보내려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동일한 원두가 들어있는데 이런 정상적인 애들이랑 의도하지 않았던 이 고운 애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1분 30초쯤이면 이제 단맛을 내야 되는데 얘네들 이미 쓴맛을 낸다거나 이런 현상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얘네들 기준으로 굵은 애들 기준으로 잡자니 한 3분까지는 분명히 맛있는 애들이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미 한 2분 30초부터 너무 쓴맛 탄맛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번 추출에는 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야 이거 너무 쓴데 이러니까 빨리 뽑겠죠. 빨리 뽑는다고 쳐봐. 그럼 30초만 뜸 들이고 여기서부터 이빨이 뽑자. 그럼 또 어떻게 문제가 돼? 이 굵은 애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신맛 이빨이 내보내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씩 말이 정답이 되죠. 이렇게 뽑으면 어떻게 돼? 막 신맛하고 쓴맛하고 이게 동반되는 거야 커피가. 노답되는 거지 이거는. 이거는 해결 불가한 겁니다 이건. 그죠?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를 근데 왜 그러냐면 나중에 사업체를 운영하다 직원 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마냥 그냥 야 이 그라인더가 좋은 거고 이 그라인더는 쓰레기야 이럴 거는 아니죠. 왜 그런지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저걸 초기 배워. 들으니까 우리가 이미 사실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우리가 몸으로 체득하고 그죠? 네. 근데 이미 설명이 그죠 설명이 이거 잠깐 얘기가 이렇게 이제 샜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믹서기로는 커피를 우리가 맛있는 커피를 추출하는데 부적합하다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한 번 더 짚을 겸. 왜냐면 또 갈릴 거 아니야 어떤 애들은. 이건 완전 랜덤이지 랜덤. 곡불곡. 근데 이제 요거는 너무 하니까 여기를 뚫어놓은 게 있어. 왜요? 그 싸구려 핸드드립용 그라인더가 아. 토출이 되고 얘네처럼 똑같이 여기서 올라오는 개념이 아니라 내려가게끔 실제 이런 칼날식으로 그게 그냥 칼날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진짜 굉장히 저가 모델입니다. 그런 거 실제로 저도 커피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칼날 방식을 썼었어요. 예, 국내산 제품에.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어서 다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투출되는 이것처럼. 그렇죠. 그게 이제 칼날 방식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제 맷돌식. 이 핸드드립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기본적으로 브루잉용 그라인더에 2개가 있는 거고, 하나 더가 이제 칼날식 믹서 같은 건데 믹서처럼 위로 올라가진 않고 밑으로 빠지게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맷돌식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일제 그라인더에서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맷돌식은 요것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어디서 빌려오든지 해가지고 한번.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아 왜냐면 그 일제 상품을 많이 쓰니까. 네. 그래서 그 일본 제품을 갖다가 그 따라해서 또 대만에서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또 다르면 얘네는 진짜 맷돌이랑 비슷해요. 얘네도 윗날 아랫날이 있긴 있어요. 윗날 아랫날이 있는데 날이 굉장히 뭉툭해요. 이렇게 칼날처럼 얘네들은 그래도 되게 사실은 다 날은 날카롭거든요. 모양은 다 제각각 달라도. 근데 맷돌은 되게 뭉툭하게 돼 있어서 진짜 약간 맷돌식이에요. 쟤는 날이 원래는 이게 플랫버 같은 경우 이렇게 여기는 그래도 상당히 날카로운 거예요. 잘못하면 어디서 봤지? 베일 수도 저거 있어요. 할 때 보여주신 분. 아 저거 그때 청소할 때 응. 아 맞다. 에스프레소 머신 청소 그 그라인더 청소하는 걸 보여줬구나. 그때 뜯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저기도 있고 얘도 결국 뜯으면 이런 식의 형태인 거예요. 근데 이 맷돌형은 이런 식이에요. 뭉툭해, 날카로운 게 없어. 그래서 얘를 지금 여기다 쳐보니까 이거를 이제 크러쉬드라고 하네. 그러니까 더 두껍게 나올. 크러쉬라는 것 자체가 뭐 깨부수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맷돌 형식인 거야. 맷돌처럼 이게 사실은 간다기보다 부시는 거죠, 그죠? 그럼 얘도 일정하게 나오지 않겠네요. 근데 대신에 이렇게 모난 얘네들이 아래쪽하고 얘네 위에 애들이 만나서 그 입체감을 형성을 하죠. 입체감을 형성을 하죠. 저 이렇게 위에 예를 들면은 위에 요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사이에 어떤 이런 형태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 저는 다 써본 결과 어떤 형태냐면은 칼날은 제외로 해놓고 칼날은 왜 그러냐면 사실 칼날이 제일 스펙이 떨어지고 회전력이 그래도 일정하니까 일정하게 갈리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빨리 돈다고 해도 이 원두가 떨어지는 속력이나 아니면 내가 여기다가 한 200g 갈 때랑 원두가 쌓였을 때 그 압력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는 압력에 따라서 얘가 차이가 좀 편차가 커. 이게 지랄이에요. 칼날 방식은. 그래서 저스펙인 거예요. 저스펙이고 그리고 얘가 약해. 이런 칼날이기 때문에 좀 맷집이 없어. 많이 쓰면은 얘네가 그리고 힘도 조금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가 느리죠. 왜냐면은 저런 원판으로 돼 있으면은 이 안에 동시에 들어가도 얘네가 힘이 있으면 동시에 이렇게 많은 양이 갈리는 건데 얘는 진짜 겁나게 썰어야 되잖아 칼날을. 그러니까 또 열도 많이 받아. 이게 여러모로 스펙이 안 좋기 때문에 요새는 이거 안 씁니다. 많이 요새는 진짜 없어서 이걸 쓰지 않는 한은 안 써요. 그리고 비추하는 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나마 이 중에서 이제 그럼 세 개로 되죠. 이렇게 크러쉬하고 이제 플랫하고 코니컬이 되면은 그나마 얘네들이 비슷하고 얘는 조금 완전히 다르다. 네. 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크러쉬 아까 전에 하나 씨가 얘기한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균일하지 않겠네요. 근데 그거를 보완한 게 어떤 거기에 이제 뭉툭하게 그 디자인을 형성을 해가지고 그런 모양이 나오게 유도를 하지만 그래도 얘네가 문제가 뭐냐면은 RPM이 너무 느리고 파쇄시키는 듯한 그런 크러쉬이기 때문에 부서지니까 미분이 많아요. 미분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루? 그쵸. 이거는 분쇄한 분말 수준을 넘어서 약간 밀가루 같은 원래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너무 미세한 입자 그걸 미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미분이 좀 많아요. 미분이 좀 많고 미분이 많아요. 근데 대신에 그 안에 디자인 때문에 판으로 이렇게 찍어내듯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모양이 그리고 그 디자인들이 대부분 이제 동글동글하게 나와요. 약간 되게 깍둑썰기한 것처럼 모양이 나와. 그러니까 그치 그냥 깍둑이라고 적을게요. 깍둑. 그러니까 모양이 약간 얘는 막 이렇게 네모나거나 원형이거나 약간 이런 모양이야. 커피 입자가 되게.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만났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커피 갈린 걸 보고서 야 얘는 어떻게 이렇게 썰리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이제 입자 굵기를 분쇄도 조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같은 평균적인 그 사이즈 모형이어도 얘는 동글동글한 거예요. 동글동글도 적어야겠다. 동글동글 약간 그치? 그 정반대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게 플랫버입니다. 뭐라고 저는 표현해요. 그리고 플랫버가 미분은 가장 적어요. 제 생각에 코니컬이랑 비슷한데 미분이 좀 적고 얘는 거의 진짜 어슷썰기의 정석입니다. 네. 그 코니컬이 그 사이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있냐면 플랫버가 이제 흔히들 그런 얘기예요. 바디감이 좋다. 그래서 밀크 베리에이션 커피에 적합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플랫버는 어슷썰기라는 얘기는 크러쉬드랑 정반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쟤는 동글동글하게 나오는데 그럼 얘는 뭐냐? 약간 그 날 자체가 길잖아요. 아까 전에도 보면 원판도 있지만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이 이제 코니컬 원추형이고 얘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요 속날이 보면은 요게 짧으니까 날이 아무리 겉에 날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도 얘가 결국은 짧아요. 근데 이제 진짜 오리지널 플랫 같은 경우는 긴 건 엄청 길다고 이 날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커피 입자가 약간 이런 식으로 썰려 있는 거야. 이걸 확대하면은 이렇게 약간 찌라시죠. 얘를 확대하면 크러쉬드를 확대하면 똑같은 입자 사이즈면은 크러쉬드는 약간 이렇게 썰린 거면 맷돌식은 플랫버는 이런 식으로 썰려 있는 거야. 커피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이런 애들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애들이 있는 거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물을 딱 떨어뜨렸을 때 얘가 지연 효과가 있겠죠. 얘는 잘 빠지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마 얘가 미분이 없으면 엄청나게 빨리 빠질 겁니다. 크러쉬드가. 근데 미분이 많으니까 그나마 여기에서 이렇게 조금 대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버가 바디감이 좋다? 그 일리 있는 말이에요. 일리 있는 말이고 이 사이가 코니컬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니컬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플랫 날처럼 생겼는데 원추형이고 그 속날이 길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이 정도 많이 어슷썰기는 아니고 중간 어슷썰기 정도. 그리고 이런 모양도 약간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그냥 걔는 중간 이런 형태가 나오니까 걔가 딱 중간.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바리스타들이 어떻게 많이 하냐, 좀 마일드한 블랙커피, 아메리카노, 그리고 뭐 약간 조금 산미나 조금 그런 향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아메리카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코니컬버 그라인더를 놔요. 그리고 브루잉에서도 그런 우린 향이나 조금 이런 조금 화사한 느낌 이런 걸 어필을 하고 싶다. 그래서 코니컬이나 크러쉬를 넣는 거예요. 브루잉에서.
근데 이제 그렇게 쓰지만 그건 아메리카노용, 블랙커피용 그라인더고 라떼, 카푸치노, 플랫 화이트 이런 밀크 베리에이션은 플랫버를 또 따로 놔요. 그래서 그라인더를 그렇게 두 종을 놓는 데가 많아요.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넣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런 코니컬로 하면은 물론 막 엄청나게 강복금이고 막 잘 추출하면 어느 정도 되겠지만 플랫버보다는 코니컬버로 해서 우유 타면 조금 마일드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밀크 베리에이션은 묵직하고 진해야지. 그런 데들은 여지 없습니다. 무조건 플랫버 써. 개념이 약간 이해가 가시죠? 네. 굉장히 지금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몇 년 전부터 바리스타들 사이에서 굉장히 재밌게 다루는 얘기고, 그래서 막 이런 거를 갖다가 코니컬이면 코니컬, 플랫이면 플랫 갖다가 모델별로 막 비교를 하고 이런 그 실험하는 그런 자료들을 공유하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바리스타들 사이에서 막 블로그 같은 거 갖다가 설전도 있고 조금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죠. 근데 아무튼 큰 맥락은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해봐도 똑같이 해도 얘가 추출 속도 빨라요. 물이 빨리 내려. 어쩔 수 없어. 플랫이 조금 지연시켜줘요. 근데 이름 멋있는 것 같아. 플랫. 플랫. 그쵸. 왜냐면 말 그대로 이렇게 탁 민자거든. 이렇게 일자로 딱. 코니컬은 이렇게 원추형식으로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창업을 하려고 내가 기계를 선정할 때 이런 걸 알아봐야죠. 이런 걸 알아봐야죠. 그리고 또 체험을 한번 해보면 좋죠. 코니컬로 똑같은 원두인데 코니컬로 내리는 거 진짜 약간 이런 느낌이 있네요. 뭐 예를 들면 우리 환희 같은 경우 미디엄 블렌드 그거 같은 경우 막 더 화사해질 수가 있겠죠. 신맛이 내는 게 더 부각되고 그죠. 그나마 플랫이니까 저 정도죠. 그죠. 진하게 줘. 이런 개념이고 이런 거 굉장히 이게 브랜드로 모아놔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거는 발품 파는 수밖에 없어. 대리점들 다 방문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해야 돼. 미팅 시간을 잡고 그렇게 꼼꼼해서 그게 하면 좋죠. 아무튼 이제 요게 있고 이거는 제가 추후에 한 번씩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제가 코니컬도 구해오고 크러쉬드도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코니컬이 실제로 조금 이거 플랫이랑 좀 다른가 뭐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아무튼 제가 그냥 제 식대로 표현을 하자면 플랫버는 어슷썰기다 이런 개념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오늘은 여기서 바로 해볼 수 있는 게 드리퍼죠. 드리퍼에 따른 차이 이게 이제 크게는 그냥 저는 두 개로 나눠요. 칼리타하고 하리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쓴맛에 민감한 사람이고 수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 쓰고 탄 거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고노는 안 껴요. 애초에 고노는 너무 느려 추출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개면 다 되고 여기서 조금 변형시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류가 뭐 칼리타 웨이브라는 것도 있고요. 그거는 칼리타랑 제 생각에 추출 속도가 비슷한 것 같은데 초보자를 조금 위해서 나온 드리퍼예요. 그거 같은 경우는 모양이 되게 재밌어요. 그 웨이브는 이렇게 원형으로 생겼어요. 칼리타인데도 원형으로 나왔어. 원형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 테두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약간 꽃 모양이에요. 오, 예쁘겠네요. 네, 모양은 간지나요. 모양은 간지나는데 이거는 이제 손이 좀 덜 타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왜냐면 이 모양 자체가 약간 이렇게 이동성을 만들어준다고 해요. 물의 흐름을 여기 지체를 딱 할 때. 그래서 이건 오히려 재밌는 게 난류를 의도하는 약간의 의도성이 있는. 그래서 차라리 초보자들이 잘못 추출할 바에 어디는 많이 추출되고 어디는 적게 추출될 바엔 그냥 차라리 얘네가 섞이게 해버려가지고 그나마 조금 낭패는 덜 보게 하겠다. 약간 이런 의도성이 있는 되게 재밌는 애예요. 그래서 잘 만들었네. 그쵸. 뭐 약간 좀 덜 낭패 보게 이렇게 할 때는 저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대표적인 거는 이거에서 이제 느끼라고 하는 이 요점은 뭐냐, 여기서 제가 언뜻 심화 과정을 이제 시작할 때쯤에 아마 거론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추출에 있어서 에스프레소로 가든 브루잉을 가든 바리스타라면은 잘 느끼고 이렇게 느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그 침지나 혹은 그 투과의 정도다. 정도. 이거를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 이거를 해보면서 그걸 느끼고 맛의 피드백도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커피에 있어서 적절한 침지와 그 투과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냥 투과력이 좋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마냥 침지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침지의 부작용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노가 있어야죠. 고노가 있으면 아 이게 너무 느리게 떨어지는데 했을 때 맛을 보면 안 좋은 걸 느낄 수도 있지만 또 하리오랑 이 칼리타를 해보면은 두 분이 아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로 해서 추출을 한번 잠깐 꺼내다가 일단 제가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주고. 네. 치우고 은밀하게 여기서 심화 과정이 그래도 더 재밌지 않아요? 그쵸? 조금 그래도 기초를 막 하고 엄청 싶어요. 이해 안 가고 어렵진 맞아요. 않잖아요, 그죠? 딱? 맞아요. 제가 또 설명을 잘 하잖아요, 그죠? 기초 때보다 설명이 더 심하셔서 늦었네요. 아, 기초 때는 설명 잘 못했어요, 제가? 아니요, 우리가 이해도가 낮았죠. 제가 하리오 한번, 칼리타 한번 최대한 똑같이 내려볼게요. 그 맛을 느껴봐. 알겠죠? 맛을 느껴봐. 드라이 아로마 보세요. 에티오피아 커피 향은 언제나 좋죠. 내가 맨날 저거라도 그러지? 그래서 누가 계속 한 사람만 해주면 안 돼요. 다 해봐요. 우리 유나는 원두를 줬지. 92도에 시작할게요. 92.2도거든요. 이거 물 안 뿌려. 되게 우아하시게 하네. 놀리는 거죠. 진짠데? 네. 그럼 이 midnight 거기 내가 커피 사러 갔을 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점점이 내가 몇 미리를 붓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네. 그렇지 정해진 거 아니야. 얼마나 풀어주면 하시거든요. 자, 뜬물 21.5ml 썼습니다. 아직 감이 쓰레기는 아니네요. 기재를 좀 해줄래? 내가 어떻게 하는지. 20g 갖다가 92도였죠? 한 30초? 아니 더 드릴 거예요. 어? 이건 21ml 부었네. 21ml. 21.5라고 떴는데 아까. 21ml. 21ml. 이건 중볶음이에요, 중볶음이에요. 이거 약볶음이에요. 에티오피아 약볶음. 물 30ml 썼어요. 1차. 하리요? 맡아보세요. 바로 내릴게요. 1분 30초 때. 향 좋아서 많이 내릴 거예요.
37mm. 향 보세요. 이 2분 시점에서 또 내립니다. (32mm) 되게 끝에가 안 가는 듯 다 가네요. 물이. 이건 빨리 떨어지는 건가? 아닌가? 보시면 알아요. 먹어보면 알겠지. 막 추출. 2분 30초. (24mm) 3분 되면 마무리를 해볼게요. 다 내렸어요. 자, 그러면은 그 물량을 다 더해봐요. 뜸 들인 것까지? 뜸만 뜨신 것까지요? (144) 제가 지금 144ml를 여기다 쏟은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구찌 함벨라운드, 이거 커핑 했던 거죠? 네, 시나몬 시나몬 그 볶음도구 시나몬이고요. 하리오 네. 원두 20g, 그죠? 네. 정확하게 합시다. 아까 전에 19.7g이었어요. 네. 물 온도 92도. 온도 92도. 그다음에 분쇄도? 뜸 1분? 네, 분쇄도 적어야죠. 6.5로 했고 총 물 주입 몇이라고요? 144. 44. 저 원액은 105ml 나왔어요. 그러면 144에서 105를 빼면 대략 원액은 40ml. 커피랑 이 여과지가 물을 40ml를 먹은 거예요. 그렇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거의 40ml. 39ml 이 정도 얘네가 물을 가져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네,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거의 한 2배를 가져가네요, 그죠? 굉장한데? 천재 같다. 그리고 (30초) 단계에서 20ml 정도 먹고 21ml, 그죠? 30초 단계에서 21ml. 그 다음에 1분일 때 추출했나요? 1차 추출? 그건 시간 안 적었는데. 아니에요, 맞아. 맞아요? 1분 들은 거잖아. 뜸 1분. 1분일 때 1차 30ml 본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1분 30초 때 물 37ml. 1분 30초 때 물 37ml. 37, 2분 때 32ml. 32. 2분 30초 때 23ml. 이렇게 간 거예요. 이걸 먹어보고 우리가 원액을 물 안 타고 원액을요.
자, 그러면 물 희석도 똑같이 해야겠죠? 공평하게 할 거면, 그죠? 뭐야, 원액에서 105ml? 3분의 1 탑시다. 그러면. 그죠? 32ml 탈게요, 물을. 32. 오씨, 36ml 넣었어. 36mm. 아니, 병신. 36mm. 36ml. 어때 이거 탈탈 털까요? 제가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욕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냉정한 모습, 엄격한 모습, 에? 스승으로서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욕한다고 뭘 자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에? 욕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은. 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욕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웃을 수가 있는 이게 아름다운. 잘 마시겠습니다. 비속어는 이럴 때 쓰다고 있는 거지. 맛있으라고 내린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살리긴 했는데 칼리타랑 비교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맛있나요? 그딱 아무 생각 없이 내리진 않았으니까 맛은 있겠죠? 처음 먹었을 때 컵노트를 상세하게 적으세요. 그리고 이따 칼리타로 먹는 거랑 컵노트를 비교해 보면 되냐고요? 어떻게 다른가? 그치. 맛있게 같이 쓰실까요? 무슨 커피가 이렇게 진해. 다시 아니 왜 하리운데 진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향이 나지. 꽃. 실험 망하는 거 아니야? 이따가 돼서 막. 이제 좀 정신이 드세요. 이제? 네. 커피 필요해요, 그죠? 카페인 직방이죠, 네. 그죠? 눈이 맑아지네, 이거. 어디 커피에서 이런 향이 나지?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뒤에 그 술만 있는 안 나지. 일찍 끊어서 그런가? 이거 커피 맛이. 진짜 어쩔 때는 이렇게 맛있는 아프리카 커피를 먹으면 아프리카를 한번 가보고 싶어. 가보세요. 거기에 어떤 식물이 있길래 이런 향이 나는 건지 참 너무 궁금해. 뭔가 이렇게 숲 같은 데서 진짜 사람 손이 안 닿아. 그런 데서 뭔가 어떤 꽃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데를 뭔가 이렇게 싹 파헤쳤을 때 그 깊숙한 곳에서 나는 향이 이런 거일 것 같지 않아요, 왠지? 되게 달면서 뭔가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꽃잎이나 이런 데서 나는 향인데 뭔가 거기서 우리나라 같은 데 없는 그런 향. 초록색 꽃잎 향. 그런. 근데 어떻게 탄 마시는 이런 쓴맛이 하나도 진짜 안 나지? 근데 뭐 일찍 추출 시간이 3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겠죠. 전문가님께서 대충 내려는 이 그치, 정도지. 맞아. 그냥 부사님이 아니지. 이제는 페이스메이킹을 잘 해줘야 돼요. 지금 내려야 되고 몇 미리 부으셔야 됩니다. 딱 얘기를 해줘야 돼, 나한테. 그죠? 동일하게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얘는 똑같은 내가 요거 먹었어. 30초 뜸 들이고, 그죠? 1분 때 30ml 내리고 37ml 내리고 32ml.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 칼리타로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칼리타로 똑같은 조건에 이제 해보는 겁니다. 둘을 알아야 되겠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됐어. 19.7. 정도만. 조금만 기다리고 이제 바로 시작할게요. 힘들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네. 92도대로 떨어졌습니다. 뜬물을 21g 드려야 돼요, 그죠? 네. 자, 21.5. 우와. 잘했어, 이상아. 그래, 아직 죽지 않았어. 오, 좋아. 21.4로 변했어. 그래, 거의 무차가 없다고. 1분 때 이제 30mm. 게임이 그렇게 잘 되지? 우리 심지어 흐르지도 않았다고? 대단하시네 역시. 그런 리액션이 필요하다. 그니까 안 떨어져. 이제 1분 때 이게 중요해. 30mm, 37mm, 32mm 왜 이렇게 다르게 했어? 튀길 생각하다고. 아, 진짜. 아씨. 근데 살짝 AS 했어요. 30.8. 30.8. 한 3, 4. 내려왔다 30점. 아니 30점. 뭐야? 사러 보였어. 그리고 이제 1분 30초 때 37mm. 1분 30초 때? 아 그렇구나. (34mm) 34? 근데 지금 이미 저는 약간 느끼는 게 네. 고르게 잘 추출되고 있는데 원액량을 보세요. 아까보다 뭔가 적은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 시기 때? 네. 그러니까 추출 속도가 내가 느린 거야. 2분일 때 32mm. 조금 많이 해볼게요, 그래도. 아까 조금 부족하게 보여줘요. 자꾸 부족해. 28mm. 궁금한 게 있어. 그 하리오랑 칼리타 필터가 모양만 달라요? 아니면 필터 그 이렇게 재질? 그것도 아, 달라요? 재질은 그냥 같은 그거여도 칼리타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오고 하리오 여 가지지만 종류가 여러 가지. 마지막 추출 2분 30초. (26mm) 미리수는 지금 아마 10mm 정도밖에 안 날 거예요. 총 토탈을 해도. 이렇게 해서 저도 3분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 추출까지 끝났어요. 139점. 아까 143mm고 지금 140mm 내렸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 4, 5m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고, 물도 똑같이 희석을 아까 전에 몇 mm 희석했죠? 36mm. 36mm 36mm 일단 몇 개. 자, 3분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 또 느낄 수 있는 거는 위에를 보면 알아요. 커피 있는 쪽에 물이 형태가, 하리오는 사실 2분 정도 때부터 다 빠진 상태에서 제가 물을 부었어요. 근데 칼리타 같은 경우는 2분 때 정도 때도 보면은 물이 약간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또 부었어. 그만큼 물 빠짐이 그렇게 이제 얘보다 빠른 편은 아니야. 느린 거죠. 물 빠짐 자체가 하리오보다 투과력이 세지가 않다. 토출구는 3개나 있지만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약간 이제 이렇게 봐야죠. 많은 96.7 정도 나오네요. 여기 물 30ml. 자, 원액이 96.5 정도라고 보면 원액이 얘가 이제 칼리타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물을 주입한 거는 아까 139. 네. 139점 매졌는데 9.5. 9.5. 그럼 아까 얘는 39mm에 머금었고
얘는 139.5 마이너스 96.5 해봐요. 40점? 여기는 56점. 43. 40. 3. 43. 얘는 43mm가 날라갔어. 아까 얘는 39mm 날라갔고. 그러니까 커피가 물을 흡착을 한 게 칼리타에 있는 애들이 흡착을 많이 한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또 증명을 해준 거야. 뭐야? 투과력이 약한 거지. 지연시켜주니까 그만큼 내가 더 가져가는 거잖아. 심지어 재밌는 거는 뭐냐면 원두 형은 진짜 정밀하게 똑같이 했고 19.7g으로. 재밌는 건 뭐냐면 하리오가 여가지가 제가 지금 더 큰 거밖에 없어서 얘가 종이가 면적이 넓으니까 물을 더 많이 가져갈 텐데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지금 보니까 칼리타가 물을 더 많이 먹은 거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물을 얘네들은 계속 하리오는 빨리 배출을 하는 반면에 칼리타는 지연시키는 거야. 신기하다. 신기하죠? 그죠? 그리고 물을 아까 36키 섞였다고? 네, 36. 음, 35 됐어요. 마셔보죠. 컵노트 잘 적었죠? 아까 하리오 거? 네. 각 추출 시기 똑같이 했고 물량도 거의 오차없이 했고 똑같이 3분까지 했고 물 온도까지 다 똑같이 했어요. 분쇄도 똑같고. 그 하리오 거보다 그 향이 덜 나는 것 같아요. 어떤 향? 그냥 꽃 향이나 음. 이런 향이 처음 이 왔을 때 그 하리오 먹었을 때 그 향보다 더 좀 덜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약간 그런 쓴맛도 오는 것 같아요. 칼리타가 더 마일드한 느낌이 참 나죠. 저는 하리오가 산이 더 강했어요. 그리고 유나 씨도 약간 그 공감이 가는 게 그 산이랑 같이 더불어서 오는 식물의 향이 조금 더 다채로웠던 것 같아. 근데 칼리타는 조금 초콜릿 계열의 이런 향들이 밀크 초콜릿 근데 쓴 게 아니라 밀크 초콜릿 계열의 그런 향들이 중간에 어우러지면서 조금 정돈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날카로웠던 맛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정돈이 되고 그렇다고 그 플로럴이 완전히 안 나는 건 아니고 얘도 가지고 있어 다 단내도 나고 그런 꽃향기도 나는데 식물의 향이 약간 조금 아까 그거보단 빠진 느낌? 그런데 뒤에 가서 애프터테이스트가 카라멜이나 약간의 그런 아주 미세한 쓴맛? 이런 게 동반을 해요 칼리타는. 1번보다 무난해진 맛이라고 해야 되나? 1번이 1번이 뭔가 조금 특징이 이렇게 그쵸, 굉장히 셌으면 2번이 굉장히 화사하고 뭔가 세면 하리오는 칼리타는 조금 저는 이제 그래서 누구든 먹어도 호불호가 아. 갈려지지 않은 저는 이제 그래서 정돈됐다고 약간 표현하는 게 아, 그런 날카롭게 맞아요, 맞아요. 찌르고 이러는 거를 약간 조금 그러니까 이게 침즈가 적당히 지연을 시켜주니까 그렇게 날카롭게 뽑힐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뭐가 우월하다는 없어요. 왜냐면은 향을 좋아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하리오를 더 쳐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까 그게 더 화사하고 식물의 향이나 이런 아로마가 굉장히 많았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일말에 그리고 뭐 애프터테이스트에 쓰고 이런 거 없이. 근데 어떤 분들은 칼리타가 맛이 안정적이지 않냐 이게 덜 시큼하고 조금 그렇다고 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조금 중후함도 있고 느낌에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넌 1번이지. 이건 다 언니가 좋아할 만한 그렇죠. 게임인데. 왜냐면 여태까지 유나 씨 특성상 커핑 했을 때 봤을 때 식물의 향의 허브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은 맞아요. 없었어요. 특히 이제 그 베지터블이나 약간 허브 쪽에는 그래서 콜롬비아나 과테말라 이런 쪽을 굉장히 좋아하셨고 맞아. 하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간 맛을 굉장히 좋아해요. 과테말라나 그 과테말라 중에서도 그때 우리가 했던 안티구아 그 파스토랄 그거 같은 경우는 고소함이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카라멜이나 밀크 초콜릿 이런 맛이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정말 아까랑 같은 커피는 확실한 것 같으면서 마치 달라. 얘는 볶음도를 중볶음으로 끌어올렸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거의 똑같이 내렸는데 드리퍼가 달라졌다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다. 아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진짜 시나몬 로스트 같고 음. 얘는 한 라이트 미디엄 정도 되는 커피인 것 같아. 굉장히 이게 좀 근데 농도는 얘한테 불리하게 타서 그런 거예요. 원액을 96ml밖에 안 됐지만 얘처럼 36ml 똑같이 있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더 많이 탄 셈이라고. 그래서 약간 그렇게 느끼는 거지. 사실 얘가 더 아마 진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런 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하리오께 탁 치고 들어오고 이런 게 많으니까 진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지. 사실 뭐가 증명을 해주는 거냐면 흡착력을 보면 알아요. 원두가 얘가 물을 많이 가져갔고 이렇기 때문에 훨씬 더 찐득하게 내려진 거예요, 칼리타.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원래 하리오에서 많이 안 도드라졌던 초콜릿이나 약간 이런 애들이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두 분도 남은 시간 한번 하리오랑 칼리타를 한 번씩 추출을 해보면서 이 물 빠짐이라던가 위에 모양이나 이런 걸 한 번씩 유심히 한번 보세요. 맛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고.